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났다. 이 회장은 모든 병원비를 책임졌으며 외무부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해 휴가 연장으로 배려를 해줬다. 서진의 어머니 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을 간호했다. 김혜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서진의 병실을 찾았다. 혜진은 한결같이 서진과 정 여사에게 정성을 다했다. 정 여사는 혜진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혜진이가 우리 서진이 삼중그룹 차기 회장이란 것을 안 걸까?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야. 이 회장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지. 대체 왜 그럴까, 이 친구가? 서진은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정 여사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어머니? 정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서진은 퇴원을 하길 원했다. 아들, 그럼 퇴원할까? 집에 갈래? 아니면 이참에 병실에서 좀 푹 쉬든지. 어머니,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병실은 누가 돈을 대는 거예요? 혹시 외무부에서 대주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어머니 정 여사를 보고 혜진이 입을 열었다. 아, 이 병실은 이 회장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혜진이 입을 떼자 정 여사는 눈치를 주면서 혜진을 말렸다. 아니, 왜 이 회장님이 돈을 대요? 서진이 눈을 크게 뜨고 묻자 정 여사는 혜진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혜진은 눈치를 보고 정중히 인사하며 아,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 그래, 어서 가렴. 그런 혜진을 보내고 정 여사는 미소마저 없앤 채 정색을 하며 서진을 바라봤다. 그런 정 여사가 낯설었던지 서진은 의아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정 여사는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서진아,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너무 늦게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해해주고 들어주길 바란다. 무슨... 정 여사는 서진에게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해달라며 부탁을 했다. 서진은 여태 있었던 그리고 혜진이 말했던 모든 말이 이제 밝혀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될까봐 조심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너에겐 충격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아니, 아프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하니 이해해주면서 듣기 바래. 대충 알고 있는 서진은 눈만 크게 뜨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속마음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21살 때인가? 그 시절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여군을 자원해서 들어갔단다. 그것도 비밀작전 수행을 위해. 그때 이 회장과 만났었지. 우린 선후배 사이였어. 이 회장은 선배 여군과 눈이 맞아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지. 그렇게 둘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여선배는 난산을 겪고 그만 사망했단다. 서진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다. 그때 이 선배, 아니 이 회장은 거의 실성해서 비밀부대, 즉 정보과에서 그만 퇴출하게 되었어. 그리고는 10여 년간 연락이 없었지.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되었고 내가 엄마가 되었어. 그 아이의. 서진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 회장이 아버지라고 짐작했는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눈물만 흘리며 소리내지 못하고 정 여사의 말을 계속 들었다. 그런데 10년 후 이 회장이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고 회사를 크게 일으켜 성공가도를 달리는데 내게 연락을 해야 한단다. 그래서 만났지. 그랬더니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며 아이를 둘 낳았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키우는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지. 그런데 이 회장은 무슨 아이냐며 내게 되물었어. 서진은 숨죽였다. 이건 또 뭔지 놀라면서도 침착했다. 이 회장의 아버지가 이 선배가 작전을 나간 틈에 여선배가 출산한 것을 알고 몰래 아이를 내게 맡기고 아이가 없는 것처럼 꾸몄어. 나는 당시에 이 선배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을 하며 큰 돈을 주겠다고 했었지. 근데 돈은 내가 거절했고 그 집안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며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단다. 서진은 눈물만 흘리다 분노로 얼굴이 상기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다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무슨 죄인가? 서진은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준 정 여사 앞에선 화를 참았다. 그런데 10년 후 이 회장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고 그 후 7년이 지나 맏아들도 시름시름 앓아 그도 죽었단다. 이 회장은 아이가 10살이었을 땐 자신의 아들이란 걸 처음 알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알려지기를 두려워했던 거야. 그 아이의 양육비는 적절히 지원해줬지. 한숨 돌리며 정 여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다 부인과 아들이 죽자 그 아이밖에 없다며 나를 찾아왔단다. 딸은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구나. 이젠 이 회장이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지. 핏줄이라곤 그 아이와 프랑스에 있는 딸뿐이었지. 그래,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말을 끝내자 정 여사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서진은 일어나 정 여사를 꼭 안았다. 정 여사와 서진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때 병실 밖 혜진이가 몰래 정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혜진이도 울기 시작했다. 정 여사와 이 회장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 죄가 없는 정 여사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다. 혜진이의 큰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혜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빠르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한결 가벼워진 정 여사의 마음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진은 어머니와의 정이 더욱더 돈독해졌다. 가벼워진 마음과 몸을 가지고 병실을 나와 정 여사와 서진은 집으로 향했다. 이 회장이 갑자기 책상이 부서져라 내리치며 벌컥 화를 내었다. 무슨 일일까? 무척 분노한 이 회장은 급하게 겉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갔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